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한 여성, 갑자기 아프다면서 자리를 떠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가족들 사이에 고스톱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던 여성,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자, 오늘도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제 명절이 두렵다는 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진다. 네, 사연자는 40대 여성인데요. 명절에 쉬는 날이 3일이면 3일을 다 꽉 채워서 시댁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께서 정말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시댁 어르신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어머 너 임신했니? 배가 산더미만 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임신한 게 아닌데. 네. 너 배가 산더미 너무 얼마나 민망해요, 무안하고. 그래서 참다 가서 어머니께 조용히 좀 따졌어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너한테 도리어 뭐라 그럴까 내가 뭐 미리미리 선수 쳐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승진 실패한 얘기, 손주가 성적이 떨어진 얘기, 아들네 집 대출금이 얼마라는 말까지 정말 모든 얘기를 다 하는 바람에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만 디스한 건 아니네. 공평하네 그래도. 그리고 또 더한 게 좀 없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명절날에 갑자기 동서가 찾아와서 좀 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형님 정말 너무하신다 이러면서 쏘아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동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남편 부려먹으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황당했던 여성은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시어머니도 난 그런 말 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잡아떼시기 시작을 하셨대요. 둘 중에 누군가 거짓말하는 네, 거죠. 그렇죠. 결국 시동생까지 나서서 좀 부부간 싸움으로까지 번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동서를 향해서 얘 너무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냐 이렇게 또 한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동서와 오해를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여성을 핑계 삼아서 좀 뒷담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분란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담화 뒷담화는 신나게 하던 시어머니가 부엌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이게 며느리들이 이제 전을 붙이고 같이 전을 이렇게 붙이다가 아유 경련이 오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비 온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거 어쩌나 이러니까 가족들이 그럼 쉬세요. 아프면 안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어머니 들어가세요. 전 붙일 때는 그렇게 마비 오는데 조금 후에 거실에 나가보니 시끄러워서 나가보니까 네. 고수도 하투를 치고 있는데 어머니가 손이 막 잘 돌아갑니다. 그래 아프다는 어머니가 열정적으로 고수톱을 박 변호사님이 좀 잡아주세요. 이 마비가 온 사람이 이게 쫙쫙 막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생각을 했었고 새우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맨손갑으로 잘 까다가 며느리한테는 청소는 내가 뭐하지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며느리한테 청소를 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손에 경련이 오신다는 시어머니가 밑장을 빼고 계셨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손을 아끼시는데 며느리에게는 또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뭐 설날이면 저 설 떡국이며 추석에 송편이나 설날 만두기겠죠.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가게에 주문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이거 조상님들이 누구 손맛인지 다 아신다고 하는데 사실 며느리들은 그 조상님들의 직계 자녀들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만두, 송편 집에서 만들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머니가 손이 너무 크답니다. 그래서 친척들 다 모여야 한 20명인데 갈비찜 만들면 40인분씩 만든다. 그리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누가 다 먹어? 족발도 집에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족발을 집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저는 만들 줄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명절만 끝나고 나면 일주일씩 알아 눕는답니다. 자, 그런데 그 양 변호사님이 이걸 어떻게 간에서 만들 수 있냐 했던 그 족발 그게 문제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뼈다귀 라이팅을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이게 일단 여성은 이 족발을 4시간 넘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남편이 살코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뼈다귀를 잡고 맛있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걸 보고 왜 뼈다귀에 살코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하면서 며느리한테서 너가 저 살코기를 좀 먹어라. 이게 남편이 먹고 있던 뼈다귀를 거기 붙어 있는 살코기를 너가 좀 먹어라.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이해 안 돼.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뼈다귀 부분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살코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거 보고 뼈다귀에 살코기가 많이 남아 있다. 근데 그거를 며느리한테 먹으라고 한 거예요. 남편이 먹고 있던 많이 뼈다귀를. 있으면 그냥 아들 먹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죠.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 시어머니는 뼈다귀 붙어 있는 살이 영양분이 많다면서 또 한마디를 더 하신 거예요. 여성이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그렇게 아까우면 당신이 먹어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무마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부부 시간에 이런 것도 못 나눠 먹냐 또 이렇게 한마디를 얹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시아버지는 약간 좀 눈치가 있는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 그러기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며느리를 정말 함부로 대하시던 시어머니가 또 어디 명절에 또 며느리를 아낄 때가 있답니다. 언제냐면 장 보러 갈 때 꼭 며느리랑 식재료를 사러 가는데 문제는 명절 음식이 아니라 뭔가 생필품 사는 데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거 치약 4개 묶음이니까 싸네. 이거 한꺼번에 사가지고 나눠 가지자. 나는 3개, 너는 1개. 그 영양제 코너 가면 요즘 니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비실비실하다라고 하면서 석류 영양제, 그러니까 중년 여성에게 좋은 거 이거를 카트에 넣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산대 앞에 가잖아요. 그럼 꼭 전화가 온답니다. 아이고 전화 받아야겠네. 그럼 카드 결제는 며느리가 하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시어머니 역할은 박상희 교수, 며느리 역할은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아들 역할은 박지훈 변호사. 별별극장 레디 액션. 예, 다혜야. 이번에는 설날 연휴가 기니까 3일 말고 6일 꽉 채워서 있다 가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있으면 어머님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3일만 있다가 갈게요. 아유, 우리도 좀 쉬야지. 만 자꾸 6일이나 그 시골에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거기? 그럼 이번 설에는 양념게장, 간장게장 담그려고 하니까 다혜 네가 좀 미리 와서 같이 장 보러 가자. 어머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게 알러지가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그리고 어머니 손도 아프신데 이번에는 그냥 주문해서 먹어요. 아, 저희. 맞다. 아이고, 맞다. 맞다, 경리 왔다. 이 가면 우리 다혜 고생한다, 아이가. 요즘에 저 간장게장 홈쇼핑 잘 팔거든. 그게 맛있고 영양가도 좋고 그걸로 하자. 뭐라 카노? 네가 게 맛을 알아? 알지? 다혜 너도 20년 후에 내 마음 이해할 거다. 너도 꼭 너 같은 며느리 얻어라.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명절마다 집안 분위기 망치는 시어머니. 1년에 딱 6일만 이번에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갈까요, 양 변호사님? 그럴 수는 없죠. 저 6일 때문에 그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6일 때문에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고 다녀오셔서 몸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명절 6일이라고 하지만 그 겨울에 한 번 있고 가을에 한 번 있고 그때마다 또 남편들은 얼마나 눈치 볼 것이며 시아버지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딱 참고 넘어가자고 한 게 이 지경까지 이른 거거든요. 그냥 크게 좀 싸우시기도 하고 또 뭐 좀 힘든 시간 감내하시고 몇 번 가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 그래야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남편이나 시아버지도 지금 들어보니까 시아버지도 그렇게 시어머니 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해해 주실 겁니다. 자, 박 교수님, 이혼해야 될까요? 근데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혼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지 남편과 시아버님이 같이 도와주셔서 시어머니가 좀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좀 그 깨닫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세요. 말도 너무 막하고 또 거짓말도 하시고 그다음에 막 시장도 다 며느리가 보게 하시고 막 일도 부려먹고 그래서 모두가 도와서 시어머님이 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모든 면에서 심각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시어머니랑 의절해야 될까요? 뭐 의절까지는 아닌데 이거 막말하고 막 경련 이거 좀 귀엽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경련 오셨네 오늘 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좀 남편을 좀 이용해서 좀 하는 거 좀 필요할
좀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이호수님 며느리 여행 떠나세요라고 하셨고요. 이산아님 대책 없는 시어머니 냉정하게 대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